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집행이 완전히 망하는지, 그에 반해 어떤 행동은 꼭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쉽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제가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 따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자, 앞전 영상 나홀로 집행 성공하기 1편 기억나시죠? 오늘은 드디어 그 2편입니다. 이제 드디어 채무자의 실거주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아무리 흥분을 가라앉힌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도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돈 많은짜리 하나 못 받고 있는데 막 신발장에는 발렌시아가, 발렌티노, 고가의 신발들이 있고 주방과 거실에는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거실벽에는 결혼사진, 애들 사진, 졸업사진 이런 거 걸려있는 거 보면 진짜 인생에서 기가 막힌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제대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 감정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감정이 집행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추심이라는 게 때로는 없는 감정도 만들어야 하고 때로는 이 넘쳐나는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집행은 바로 후자, 즉 절제된 감정과 태도가 집행 현장을 좌우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집행이 완전히 망하는지, 그에 반해 어떤 행동은 꼭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쉽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강제 개문까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불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행 현장에서 거의 매번 발생하는 4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 따라만 하십시오. 자, 첫째로 여러분께서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를 만나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불능이 납니다. 자, 이제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근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마냥 이렇게 딱 손 놓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남의 집 마냥 귀를 이렇게 터줄까요? 절대 아니겠죠. 100이면 100, 채무자 측에서 감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감정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이래 아무 통보 없이 우르르 몰려와도 되는 겁니까? 예? 이 우리 집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니까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나를 밟고 지나가든지 그래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말하면서 현관 앞을 진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채권자가 같이 격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끝입니다. 집행관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은 저희가 우선 그냥 돌아가 볼 테니까 이렇게 된 거 두 분이서 한번 잘 얘기해 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은 그때 또 오겠습니다. 집행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십 건을 집행만 하기 때문에 싸움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 불러가지고 신고해서 참고인 진술받고 기다리는 일 애초에 피하려 하죠. 그리고 요즘 집행관들은 채무자 민원 들어오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만약 집행관이 그렇게 되돌아간다고 하면 채무자는 그대로 집문을 닫아버리고 다음 집행이 들어오기 전 최대한 값비싼 물건들을 전부 처분해버리겠죠.
즉 집행이 완벽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집행 현장에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고 하면은 잔잔한 목소리로 채무자에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하 사장님,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우리 하 사장님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법원 사람 여럿이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집행 치하서도 갖고 왔습니다. 저랑 얘기만 좀 되시면은 제가 바로 눈앞에서 치하시켜 드릴게요. 잠깐 얘기만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새 집행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둘째로, 눈으로 채무자의 흔적을 찾아라입니다. 집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다 진행이 되죠. 이 시간대는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웬만한 진짜 논팽이나 백수가 아닌 이상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개문, 즉 문을 따고 들어가죠. 강제개문 하면은 집행관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집이 채무자의 점유지라는 증거 수집입니다. 그 증거는 채무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약봉투, 고지서, 택배 송장, 여권, 상패, 신분증 등을 찾아보죠. 자,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주로 거실장, 주방, 책상 위, 혹은 TV 다이 밑에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집행관이 이런 거를 잘 못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 채권자분께서 직접 찾겠다고 손으로 막 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집행관에게 한 소리 들을 겁니다. 따라서 강제개문 했을 때는 이런 물건들을 찾되 그런 증거들을 눈으로 따라가면서만 찾고 그 채무자의 흔적을 집행관에게 어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쭉 보다가 집행관하고 같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 채무자 이름 적힌 고지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채무자 약봉투입니다. 이것을 강제개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절대 압류 불가 품목을 집행관에게 붙여달라고 떼쓰지 마십시오. 정말 이해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소위 말해 채무자 칫솔, 이불까지 다 뺏어 오고 싶겠죠. 하지만 이 민사집행법상 절대 압류할 수 없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채무자가 신는 신발, 쌀, 음료, 냉장고 내의 식료품, 그리고 신체 보조기구인 휠체어나 보청기, 그리고 안경, 생필품인 세면도구, 조리기구 등이 그에 해당되겠죠. 후라이팬 같은 거. 그리고 사용하는 옷, 이불,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천장에 붙어있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유체동산이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안 붙여준다고 붙여달라고 때를 쓰면은 집행관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붙일 수 있는 것조차 안 해주는 경우 꽤 많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의 재량은 판사보다 큽니다. 기분 상하게 하면 그냥 다 철수해버립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넷째로 렌탈 리스 제품 압류 문제입니다. 자, 채무자가 집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집행관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렌탈이에요. 그거 제 물건 아니고 제 친구 겁니다. 요거는 남편 겁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이 불가능한 물건들 중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외에도 채무자의 소유권이 확실히 아닌 물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무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채무자가 만약에 이 물건 제게 아닙니다. 렌탈리스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집행관은 채권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렌탈리스라는 거는 좀 빼주시죠. 하지만 저희는 절대 빼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집행관님, 저 계약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그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행관들 중에서 반은 포함을 시킬 거고 나머지 그 절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집행관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렌탈 압류 품목에 넣는다고 해서 돈 10,000원 나옵니다. 정말 기가 차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따라 하십시오. 집행관님, 제가 돈 10,000원 더 받으려고 이거 압류 넣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라도 더 붙여야 불편함을 더 느낄 거고 말이 잘 통합니다. 저도 진짜 경매까지는 가기가 싫습니다. 합의하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압류 불가 품목도 아니니까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 집행 현장이라는 거는 채권자 혼자서 채무자, 집행관, 사무장과 3대1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돌발 상황, 실전에서 진짜 매번 발생하고 그리고 한 번만 실수하면은 집행이 무너지는 포인트들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정말 끝까지 제대로 보시고 숙지를 제대로 하셨다면 진짜 집행관들이 제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 끝으로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끝이 아니죠. 그거는 단지 협상용 카드이자 시작일 뿐입니다. 자, 사업장이 아닌 이상 감정가 다 합쳐도 가정집 기준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채권 금액은 수천만 원이죠. 결국 경매까지 가면은 채권자가 무조건 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경매까지 최대한 안 가고 집행 후 채무자 압박하고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협상의 기술과 심리적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유체동산 집행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